정희의 말은 일방적인 선전포고였어요. 아버지의 일주기 제사날, 저는 새벽 4시 30분부터 일어나 눈코 뜰 새 없이 움직였어요.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느라 부엌은 전쟁터였죠. 12년 전 시아버지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저희 부부는 결정했어요.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로요.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로요. 그때 저희는 부산 해운대에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신혼집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영도구에 있는 3층짜리 단독주택을 샀어요. 1층과 2층은 시부모님이, 3층은 저희 부부가 쓰기로 했죠. 시어머니 정희는 그때 너무 좋아하셨어요. 민지야, 정말 고맙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착할 줄 몰랐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그 고마움은 어디로 갔을까요? 제사상을 차리면서 저는 지난 12년을 떠올렸어요. 시아버지의 병원비, 약값, 간병비 모두 제 월급에서 나갔어요. 남편 동욱이는 회사에서 과장까지 올라갔지만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반면 저는 외국계 회사 과장으로 월급이 괜찮은 편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1년. 그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저희 몫이었어요. 식사 준비, 병원 동행, 약 챙기기, 모든 게 제 어깨 위에 있었죠. 그런데 시댁 막내 아들인 승호 오빠는 뭘 했을까요? 32살, 아직 미혼, 3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사업을 준비한다며 집에서 놀고 있어요. 아니,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쓰죠. 시어머니께 손 벌리면서요. 오늘 제사에 친척들이 많이 왔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까지 모두들 음식을 보며 칭찬했어요. 역시 민지가 차린 음식은 정성이 다르네. 우리 조카 며느리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피곤했지만 웃어야 했으니까요. 제사를 지내고 음복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모두들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시어머니 정희가 술잔을 들고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시어머니께로 향했죠.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이 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 집은 1층과 2층, 그리고 3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앞으로 1층과 2층은 승호에게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3층은 동욱이와 민지 부부가 계속 쓰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주변 친척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말 그대로야. 승호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집도 없잖아. 그러니까 1층과 2층을 승호 명의로 증여할 거야. 너희는 이미 이 집에서 12년이나 살았으니까 3층 계속 써도 되고. 그런데 어머니, 이 집은 저희가 돈을 보태서 산 집인데요. 뭐 돈을 보챈다고 네 돈으로만 산 것도 아니잖아. 우리 돈 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이 집 살 때 저희가 해운대 아파트 팔아서 1억 8천만 원 넣었잖아요. 그리고 대출금, 원리금도 저희가 갚고 있고요. 어머니랑 아버지는 5천만 원 주셨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5천만 원 냈으니까 우리 집이기도 하잖아. 그리고 승호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내 아들한테 집 주는데 네가 뭐라고 해? 큰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정희야, 그래도 민지네가 돈을 더 많이 냈는데 이건 좀. 오빠는 가만히 계세요.
우리 집안일이에요. 시어머니는 큰아버지의 말도 끊었어요. 저는 남편 동욱이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좀 말해보라고. 하지만 동욱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2년 동안 아버지 병원비, 약값, 생활비 모두 저희가 댔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집은 승호 오빠한테 다 주신다고요? 네가 그런 걸 따지고 살았어? 시부모 모시는 게 며느리 도리 아니야? 그걸 갖고 지금 따지는 거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12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시부모님 아침 준비하던 일, 회사 끝나고 바로 병원 가서 시아버지 간병하던 일, 주말마다 시댁 대청소하던 일,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하던 일, 그 모든 게 도리였나요? 그럼 제가 받을 건 뭔가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민지야, 어디가? 동욱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어머니,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억지로요.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쟤 왜 저래? 기분 나쁘게.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택시 기사님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친정에 도착했어요. 엄마가 놀라서 나오셨어요. 민지야, 오늘 제사날 아니었어.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좀 쉬어도 될까요? 저는 엄마 품에 안겼어요.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밤 10시쯤 됐을까요?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동욱이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역시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밤새 전화가 78통 왔어요. 동욱이 45통, 시어머니 28통, 승호 오빠 5통, 문자도 수십 개 왔어요. 민지야, 어디야? 빨리 와. 동욱, 야, 너 언제까지 삐질 거야? 어른이 결정한 일인데 뭘 그렇게 기분 나빠해? 시어머니, 형수님, 저도 난처해요. 빨리 와서 엄마 달래세요. 승호, 저는 하나도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엄마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지야, 네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엄마,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12년 동안 참았어요. 제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집은 시동생한테 다 주신다고요? 저는 3층에서 새 들어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 네 말이 맞아. 근데 민지야,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엄마. 일단 좀 쉬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큰아버지였어요. 받았어요. 민지야, 나 큰아버지다. 네, 큰아버지. 어제 일은 나도 봤다. 정희가 잘못했어. 하지만 민지야, 네가 집에 와야 돼. 정희가 아침부터 아프다고 누워 있어. 큰아버지, 죄송하지만 저 지금 못 가요. 민지야, 그래도 시어머니가 아픈데. 큰아버지, 1층과 2층은 승호 오빠 거잖아요. 그럼 시어머니 돌보는 것도 승호 오빠 목 아닌가요? 재산과 책임은 함께 가는 거니까요. 그래도 큰아버지, 저는 3층 세입자일 뿐이에요. 어머니 말씀대로요. 세입자가 왜 집주인 어머니를 돌봐야 하나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후 3시쯤 동욱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어요. 민지야, 엄마가 진짜 아파.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그럼 오빠랑 승호가 모시고 가. 나 회사야. 승호는 어디 갔는지 연락도 안 돼. 그래? 그럼 회사 조퇴하고 가. 나도 원래 회사 조퇴하고 병원 모시고 다녔어. 민지야, 제발 엄마가 너만 찾아. 동욱 씨, 나한테 왜 전화했어요? 뭐? 그야 네가 내 아내니까.
아내는 자동으로 시부모 모시는 기계예요. 동욱 씨, 당신 엄마잖아요. 당신이 모셔야죠. 민지야, 너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동욱 씨야말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제 식탁에서 한마디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저한테 전화해요? 그건 엄마가 워낙 화를 내셔서 그래요. 동욱 씨 엄마니까 동욱 씨가 모시세요. 저는 이제 3층 세입자잖아요. 전화를 끊었어요. 저녁 때 승호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제발 좀 와주세요. 엄마가 계속 형수님 찾아요. 승호 씨, 1층과 2층 받으시잖아요. 이제 승호 씨가 모셔야죠. 형수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요? 집 받을 땐 준비됐으면서 책임질 땐 준비 안 됐어요? 형수님, 그게 아니라 승호 씨,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이제 승호 씨 엄마니까 승호 씨가 알아서 하세요.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민지야, 네가 이래도 되는 거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아픈데 며느리가 집에 안 와? 이게 말이 돼? 어머니께서 그러셨잖아요. 1층과 2층은 승호 오빠 거라고. 그럼 어머니 돌보는 것도 승호 오빠 목 아닌가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재산은 누가 받고 책임은 누가 져요? 그게 말이 돼요? 너 진짜 내가 널 그렇게 키웠니? 어머니가 저를 키우신 적 없어요. 제 친정 부모님이 저를 키우셨죠. 어머니는 제 시어머니일 뿐이에요. 뭐라고? 네가 지금 감히? 어머니, 저는 더 이상 3층 세입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제 권리를 찾을 거예요. 권리? 무슨 권리? 이 집 살 때 저희가 넣은 1억 8천만 원이요. 그리고 12년 동안 대출금 갚은 돈, 아버지 병원비로 쓴 돈, 어머니 생활비로 들인 돈, 다 계산하면 약 4억 원 정도 돼요. 그 돈 돌려주시면 저 당장 갈게요. 뭐, 4억? 너 미쳤어. 어머니, 영수증 다 있어요. 병원비, 약값, 생활비. 제가 12년 동안 다 모아뒀거든요. 필요하면 보여드릴게요. 너 정말.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 저는 계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먼저 계산하셨잖아요. 집을 승호 오빠한테만 주시면서요. 그럼 저도 제목 찾을 권리 있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동욱이가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민지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엄마께 양해를 구하고 동욱이랑 밖에 나왔어요. 근처 카페에 앉았죠. 민지야, 미안해. 뭐가요? 어제 식탁에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해서. 동욱 씨, 그게 전부예요? 뭐? 사과가 그게 전부냐고요. 미안해. 한마디로 12년이 정리돼요. 동욱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지야,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는 화내고 승호는 책임 안 지고. 동욱 씨, 질문 하나만 할게요. 동욱 씨는 어제 식탁에서 뭐가 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어머니 말이 맞아요? 승호 씨한테 1층, 2층 다 주는 게 공평해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엄마가 워낙 화를 내셔서 나중에 따로 얘기하려고 했어. 동욱 씨, 나중이 언제예요? 이미 어머니는 승호 씨한테 집 증여하기로 마음 먹으셨잖아요. 등기 이전하면 끝이에요. 동욱이가 얼굴을 감쌌어요. 민지야, 그럼 어떡하면 돼? 내가 뭘 해야 해? 동욱 씨가 선택해요. 어머니 편에 설 건지, 저희 가정 편에 설 건지. 그게 무슨 말이야? 둘 다 내 가족인데, 둘 다 가족이면 공평하게 대해야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어머니는 승호 씨만 생각하시고, 동욱 씨는 눈치만 보고. 민지야, 동욱 씨, 저 결정했어요. 집에 안 돌아갈 거예요. 어머니께서 1억 8천만 원 돌려주시거나 아니면 집을 공평하게
나눠주실 때까지요. 민지야, 그건 너무 극단적이야. 엄마가 받아들일 리 없어. 그럼 저는 계속 여기 있을게요. 동욱 씨는 선택하세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회사는 연차를 냈어요. 부장님께 사정을 설명드렸더니 이해해 주셨죠. 민지 씨, 힘내세요. 당신이 옳은 일 하는 거예요. 부장님의 응원이 큰 힘이 됐어요. 일주일 동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대요. 동욱이한테서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누워 계시고, 승호는 여전히 밖에서 놀고, 동욱이는 회사 다녀와서 집안일 하느라 녹초가 됐다고요. 민지야, 이제 집에 와. 엄마도 많이 반성하셨어. 진짜요? 그럼 집 증여 얘기는 어떻게 됐어요? 그건 아직 얘기 안 해봤어. 그럼 아직 반성 안 하신 거네요. 민지야, 제발. 동욱 씨, 저는 진심이에요. 어머니께서 제대로 된 사과와 함께 집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하시기 전까지는 안 돌아가요. 1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큰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지야, 내가 정이랑 얘기를 좀 했다. 네, 큰아버지. 정이가 잘못 생각했대. 그래서 집 얘기는 다시 하기로 했어. 정말요? 응? 그러니까 일단 집에 와서 얘기 좀 하자. 내가 중재할게. 큰아버지,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일단 집에 와봐. 그럼 알게 될 거야.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큰아버지를 믿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갔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동욱이, 승호 오빠, 큰아버지도 함께 있었죠. 어머니,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앉아. 큰아버지가 제게 자리를 권했어요. 민지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정이야, 너도 할 말 있지. 큰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민지야, 그동안 네가 고생한 건 안다. 하지만 나는 어미로서 승호 걱정이 돼. 쟤는 아직 결혼도 못했고 집도 없잖아. 그래서 내가 어머니, 제가 말을 끊었어요. 어머니, 승호 오빠 걱정하시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한테 불공평하게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불공평? 너희는 3층 주잖아. 어머니, 저희가 이 집 살 때 돈 얼마나 넣었는지 아세요? 그야 좀 넣었지. 좀이 아니에요. 1억 8천만 원이요. 그리고 대출금도 저희가 갚았어요. 총 4억 원 가까이 돼요. 큰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정이야, 그게 사실이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건 정말 불공평한 거잖아. 민지가 4억 가까이 넣었는데 3층만 준다고? 그리고 승호는 돈 하나도 안 넣었는데 1층, 2층을 다 받는다고? 그리고 오빠, 그래도 승호는 내 아들이잖아. 아들이면 뭐해? 공평해야지. 민지도 네 며느리야. 12년 동안 너 모신 며느리.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이야, 너 이러면 안 돼. 민지가 진짜 집 나가면 어떡할 거야? 그럼 누가 너 모셔? 그야. 시어머니가 승호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승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뭐, 넌 집 받을 준비는 됐으면서 나 모실 준비는 안 됐어? 엄마, 저도 제 삶이 있잖아요. 맨날 엄마 모시고 살 수는 없어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승호야, 네가 지금 뭐라고 한 거니?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 이 집 받으면 팔 거예요. 뭐? 저 빚이 좀 있어요. 친구들이랑 사업하다가 망해서. 그래서 이 집 팔아서 빚 갚으려고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어요. 큰아버지가 얼른 부축했죠. 승호야, 네가 그런 생각이었어?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죠. 너는
이 집 받아서 나랑 같이 살 생각 아니었어? 엄마, 요양원 같은 데 가시면 안 돼요? 요즘 요양원 좋잖아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어요. 큰아버지가 얼른 물을 떠왔어요. 승호야, 넌 정말. 큰아버지가 승호를 노려봤어요. 나가, 당장 나가. 큰아버지, 나가라고. 네 꼴 보기 싫다. 승호가 집을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민지야, 한참 후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네, 어머니, 미안하다. 내가 잘못 봤어. 승호가 그런 애인 줄 몰랐어. 나는 정말 걔가 나랑 같이 살 줄 알았어. 어머니, 민지야, 나 이제 어떡하면 좋니?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버리고 싶지 않아요. 정말? 네, 12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요. 저도 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이제는 공평하게 해주세요. 공평하게? 네, 이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눠요. 어머니가 일부 가지시고, 저희 부부가 일부 가지고, 승호 오빠도 일부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돈으로 좋은 곳에서 편히 사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집을 팔아? 네. 이 집은 이제 좋은 추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큰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지 말이 맞다. 정이야, 너도 이제 편히 살아. 며느리한테 기대지 말고. 하지만 민지가 자주 찾아뵙는다잖아. 그걸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민지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민지야. 정말 미안해. 어머니, 사과는 됐고요. 이제 실천해 주세요. 공평하게 해주시겠어요? 그래, 그렇게 하마. 그렇게 우리는 합의했어요. 집을 팔기로요. 3개월 후 집이 팔렸어요. 5억 2천만 원에요. 시어머니는 2억을 가지셨어요. 그 돈으로 괜찮은 실버타운에 들어가셨죠. 승호 오빠는 5천만 원을 가졌어요. 빚을 갚고 나니 얼마 안 남았대요. 저희 부부는 2억 7천만 원을 가졌어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동욱이가 말했어요. 민지야, 미안해. 내가 진작 내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동욱 씨,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요. 앞으로는 꼭 네 편에 설게. 고마워요. 지금 저희는 새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도 실버타운에서 편히 지내시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찾아봬요. 시어머니는 이제 예전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민지야, 고맙다. 네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편히 사는구나. 어머니, 천만에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내가 너한테 배웠어. 뭘요? 공평이 뭔지, 그리고 며느리도 사람이라는 걸. 저는 웃었어요. 어머니, 이제 아셨어요? 응, 늦었지만 깨달았어. 네가 없었으면 나 아직도 몰랐을 거야.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동욱이가 말했어요. 민지야, 네가 그때 집 나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글쎄요. 아마 저는 계속 참고 살았겠죠. 그리고 어머니는 계속 저를 당연하게 생각하셨을 거고요. 그랬겠지. 네가 용기를 낸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달라졌어. 용기라기보단 제 권리를 찾은 거죠. 그래, 네 권리. 동욱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민지야, 앞으로는 네 권리 내가 꼭 지켜줄게. 고마워요, 동욱 씨.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제사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선언은 제게 선물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끔찍했지만요. 그 선언 덕분에 저는 깨달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제가 받을 권리가 무엇인지를요. 그리고 행동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많은 며느리들이 저처럼 참고 살아요. 시댁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면서요. 며느리는 참아야지. 시부모 모시는 게 도리지. 네가 양보해. 네가 양보해. 네가 양보해.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아니라고. 며느리도 사람이라고. 며느리도 권리가 있다고. 공평하지 않은 대우를 받으면 아니라고 말해도 된다고. 그게 나쁜 며느리가 아니라고. 그게 당연한 권리라고.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를 뵈러 가면 생각해요. 내가 그날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도 3층에서 새들어 살듯이 살고 있겠죠. 1층과 2층은 승호 오빠 명의로 넘어갔을 거고요. 그리고 승호 오빠는 그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았겠죠. 시어머니는 갈 곳이 없어서 저희 3층으로 올라오셨을 거고요. 저는 더 힘들게 살았겠죠. 하지만 저는 선택했어요. 제 권리를 찾기로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더 건강해졌고요. 공평함. 그게 가족을 지키는 힘이에요.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고 책임을 공평하게 지고 사랑도 공평하게 주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공평함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용기가 필요해요. 참는 것보다 말하는 용기. 물러서는 것보다 맞서는 용기. 제가 그랬듯이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며느리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당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무섭겠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왜냐하면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당신은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날 제사 자리에서요. 시어머니의 선언이 제게 가르쳐 준 건 불공평함이 아니라 용기였어요. 맞서는 용기, 요구하는 용기, 떠나는 용기, 그리고 결국 돌아오는 용기. 하지만 이번엔 제 조건으로요. 그게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어요.